노트르담 대성당이 자비롭게 내려다보는 시테섬 가장자리에는 대주교의 부두를 지나 일드프랑스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분주한 파리와 센강의 혼잡한 교통 한가운데 있는 평화로운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광장에서 파리의 영안실이 19세기 파리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현대인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19세기 파리의 도시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와 단절된 채 생활하면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결국 거리와 센강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신원위상의 시체 덩어리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1804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폴레옹 정부의 명령으로 새로운 영안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건물은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수천 명의 관중을 끌어모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체를 운반하는 전용 입구도 없었고 영안실에는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으며 그 지역을 자주 출몰하는 거대한 회색 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파리의 영안실은 신원을 확인하는 의도로 익사자를 전시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부르는 최초의 여행사인 토마스 쿡 컴퍼니가 관광 가이드북에 포함시킬 만큼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영안실은 1804년부터 시테섬에 있었지만 1864년에 실용적인 이유로 센강의 가장자리로 이전했습니다. 그것은 더 크고 더 현대적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센강에서 시체를 놨기에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새 영안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 대형 전시실이 있었으며 부검실, 등록기관 및 직원을 위한 공간, 고인의 의복용 세탁실, 시체를 위한 눈에 띄지 않는 뒷문 등을 포함한 더욱 발전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870년대에는 시체를 더 이상 전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사진이 활용되었고 1880년대에는 냉장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전한 과학적 개선과 신원 확인을 위해 대중에게 시체를 공개하고 유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안실 방문은 여전히 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오락적 요소가 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전시된 시체의 섬뜩한 광경에 이끌렸습니다. 두 줄의 시체를 보여주는 유리 양쪽에 한 쌍의 녹색 커튼이 걸려 있어 극장처럼 관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괴한 극장을 자주 방문했던 에밀 졸라는 이 공연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졸라는 파리 영안실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남편의 살인범이 피해자의 시신을 보기 위해 매일 영안실을 찾는 테레즈 라신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당시 파리의 신문들은 영안실에서 발굴되는 선정적인 기사를 앞다투어 내보냈습니다. 1876년 애인에게 두 조각 난 여성이 센강에서 두 개의 다른 가방에 담겨 버려진 사건, 1886년 손에 알 수 없는 타박상을 입고 죽은 채 발견된 4세 소녀의 사건에 파리 영안실 밖에 있던 성난 군중의 분노가 너무 커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1895년 18개월 된 아이와 3살짜리 아이가 며칠 간격으로 센강에서 끌려 나왔을 때 영안실로 들어가려는 군중이 너무 많고 무질서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내부 관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위해 밀고 당기는 남자들,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젊은 여자. 더 나쁜 것은 아마도 부모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높이 안아 올려진 작은 아이들일 것입니다.